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어법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요 근거가 중요해요. 근거가. 그러니까 어법상 맞다 틀리다라고 이제 해놨는데 왜 맞는지 왜 틀린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답지에는 이유가 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근거를 써놓으면은 여러분도 같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if 가정법이에요. 그러면은 if 가정법의 형태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if 가정법의 형태는 총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마지막 혼합 가정법 이렇게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자 지금 쓰는 거는 뭐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 교재에 다 필기돼 있으니까. 자, 우리가 if 가정법 과거는 주어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의 조동사의 과거형의 동사원형 나온다. 요거였죠?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한다? 현재로 해석한다. 기억나죠? 왜냐면 조동사의 과거의 동사원형은 현재 시제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 얘가 뭐뭐 한다면 얘가 뭐뭐 할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됐고요.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주어 had pp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에 have pp를 쓴다라는 거. 그래서 생긴 거는 과거 완료지만 실제로는 과거로 해석한다. 따라서 만약 얘가 뭐뭐 했다면 얘가 뭐뭐 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됐죠. 마지막 세 번째 혼합 가정법은 이 두 개를 섞은 건데 if절에는 had pp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에 동사원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뒷부분은 얘랑 똑같고 앞부분은 얘랑 똑같으니까 두 개가 섞여 있어서 우리가 혼합 가정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해석하자면 옛날에 그랬는데 옛날에 그랬다면 지금 뭐뭐 할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특징을 먼저 알아야겠는데 뭐 별거 없습니다. 일단 가정법 과거에서의 특징 하나는 뭐였냐면 이 자리에 비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were의 형태를 쓴다라는 거, 이런 특징이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얘네들의 형태 자체가 중요해요. 이 생김새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뭐냐? 이건 외워야 돼요. 이건 외워야 돼요. 근데 여기 혼합가정법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전에 말했다시피 혼합가정법을 쓸 거면 요 자리에 주로 현재를 나타내는 now 같은 단어가 나오고 또는 요 자리에 과거를 나타내는 then 같은 단어가 나와요. then, 그때, 지금 이런 표현들이 보통 나온다. 주로 now가 좀 더 많이 나와요. 자, 그럼 한번 보자면 여기에서 if 주어 과거형 동사 were 나왔는데 were 문제 없죠. 아까 말했다시피 이 문제 없고 그 다음에 뒤에 조동사의 과거에 동사원형 나왔습니다. now 같은 표현도 뭐 딱히 다른 것도 없고요. 따라서 얘는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화자법 과거니까. 그렇죠? 내가 10살 더 어리다면 내가 그녀와 결혼할 텐데 그래도 안 되죠. 나이 어린 거랑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는 자리만 바뀐 거예요. 자리만. if가 원래 맨 앞에 있었는데 뒤로 보내도 돼요. 부사절이기 때문에. 자, 그럼 보세요. 여기는 invited 과거형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would have pp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if절이 과거예요. if절이 과거라면 무조건 과거형으로 맞췄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would have pp가 아니라 would go가 돼야겠죠.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얘를 바꿔 쓰거나.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가 어법상 문제로 나왔지 밑줄 친 거를 뭐 어떻게 맞냐 틀리냐를 골라라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쓰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would go로 써도 정답이고요. 아니면 이 invited를요 had invited로 쓰셔도 돼요. 됐어요? 왜냐면 단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가정법 과거냐 가정법 과거 완료냐 라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얘를 would go로 쓰거나 아니면은 you had invited로 쓰거나 둘 중에 하나로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IBC 가정법인데 IBC 가정법은 사실 앞부분을 보고는 단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IBC는 그냥 무조건 IBC예요. 그래서 IBC 주어 과거형 동사 또는 IBC 주어 had PP 이렇게 쓰기 때문에 앞부분만 보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뒤를 봐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박스 표시해놨죠. 이 뒤를 보면은 arrived라고 나왔거든. 그럼 이거 과거형이잖아. 여러분 잘 봐봐. 여기 when 뒷부분이 과거로 나왔어. 그러면 지금 이 가정법은 무슨 시제? 과거 시제라는 거야. 과거 시제. 뭐가 과거 시제? 해석이 과거 시제라는 거야. 너가 집에 도착했을 때 과거잖아. 그럼 지금 해석이 과거잖아. 그럼 얘도 해석이 과거가 돼야 되거든. 해석이. 그러면 가정법에서 해석이 과거로 되는 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had tolled라는 형태로 써야 되는 거야. 아까 말했다시피 가정법 과거는 현재 시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시제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해석이 과거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과거 완료로 써줘야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 여기서는 사실 해석이 단서거든요. 얘도 좀 비슷한 게 as if 가정법인데 as if 가정법도 앞에 나와 있는 이 동사를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얘는 단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얘는요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오히려 결정적인 단서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단서예요. 여기가 요 문장이 단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이 답을 고르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봐봐. 제시카가 스티브를 한 번 만난 적이 있대. 과거에 한 번 만난 적이 있대. 하지만 그녀가 지금 말한대. 그가 그녀의 절친인 것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절친인 것처럼 말한대. 아니 한 번밖에 안 만났는데 지금 절친인 척 말한다고. 예전에 만났을 때가 아니라 그 이제 한 번 만난 적이 있다며.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제스카가 이제 뭐 다른 친구에게 얘기하겠지. 야, 그 스티브 완전 뭐 걔 이렇던데 저렇던데. 야, 너 걔랑 친해? 아니 한 번 만났는데.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헤드빈이 돼버리면은 그가 그녀의 절친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절친이었다가 아니라 절친인 것처럼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해석이 현재로 되니까 가정법에서는 과거로 써야겠죠. 아까 말했다시피 가정법 과거에서는 무조건 뭐다? 비동사는 뭐로 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틀리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가 헤드 PP 나왔으니까 우드 동사원형 쓰면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고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뭐가 있죠? now가 있어요. 봐봐. now가 있다는 거는 현재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정법에서 현재의 의미를 담으려면은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혼합 가정법이에요. 혼합 가정법.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담배를 끊었었다면 그가 지금 건강할 텐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끊었다면 지금 건강할 텐데. 됐죠?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전에 요거 내가 몇몇 번 얘기했는데 퀴즈의 과거분사를 쓸 때는요 이 T를 하나 더 써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아래 있는 부분 보겠습니다. 여기도 뭐 엄청난 난리가 났었죠. 한번 볼게요. 자, as I say, I won't go on the school trip today. 자, 이거 뭡니까? 직설법이에요, 직설법. 그럼 이걸 어떻게? 가정법으로 고쳐 쓰는 거죠. 여러분, 현재 시제잖아. 내가 뭐 고치라 했죠? 접속사랑 동사랑 동사만 고치면 돼요. 그래서 딱 그 자리만 빈칸 뚫려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일단 as는 거꾸로 if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얘가 현재 시제니까 가정법에서는 과거가 돼야겠죠. 맞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반대말로 써야 된다 했잖아. 긍정문이니까 부정문. 자, 여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법, 그러니까 조동사의 과거형에다가 동사원형을 쓸 건데 지금 not이니까 또 역시나 긍정문이 돼야겠네요. 됐어? 그래서 과거의 부정문인 were not. 비동사는 언제나 were 쓰니까.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에 긍정, 고 이렇게 써준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약간 제가 변형을 해서 내봤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요. 2, 3번은 특히 2번은요. 한번 틀리라고 내봤어요. 네, 이거는요. 이건 보자면 if she had trained hard enough. 자, 그녀가 충분히 열심히 훈련을 했었더라면 그녀가 그 경주에서 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왜 좀 응용을 한 거냐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뭐뭐 때문에라는 표현들 있죠. 잘 보세요. 이거는 사실 공식으로 접근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가 의미로 생각해봐요. 의미로. 이 때문에라는 접속사가 as가 있고 그 다음에 since가 있고 because가 있었어. 우리 접속사 할 때 배웠거든. 요거 세 개.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정법에서 직설법으로 바꿀 때는 보통은 as를 많이 쓰지만 사실은 얘네 써도 돼요. 전부 다 때문에 뜻이 있으니까. 됐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때문에라는 말은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so로 바꿔 쓸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봐. 예를 들어서 만약 이런 거야. 만약에 because I was hungry. 그래서 I had dinner. 이렇게 써볼게요. 내가 배가 고파서 저녁을 먹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잘 봐봐. 이 because를 없애볼게. because를 없애고 쌤이 요 자리에다가 so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도 똑같은 말 된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배가 고팠어. 그래서 나는 저녁을 먹었어.
because가 있을 때는 내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나는 저녁을 먹었어. 똑같은 말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부분이 뭐예요? 원인이죠. 여기는 뭐예요? 그에 대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만 사실 생각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잘 봐봐. 우리가 원래 얘를 그냥 정석적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정석적으로. 그러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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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개 건들면 되죠. 그렇죠? 그럼 이 세 개를 한번 바꿔봅시다.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일단 if는 as가 되겠죠. 그 다음에 she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had trained. 자, 과거 완료로 나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과거의 부정문으로 써주는 거야. 과거의 부정문. 그러면 didn't train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이제 과거의 긍정문으로 써주면 되겠네. 과거의 긍정문. 그러니까 그냥 lost 쓰면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럼 잘 봐봐. 요 상태인데 지금 주어 뭐 나오고 뒤에 뭐 어쩌고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어쩌고 나오고 여긴 물결은 다 똑같으니까 뺄게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얘가 뭐뭐 했기 때문에 얘가 뭐뭐 한다는 내용이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다? 얘 없애고 여기다가 so 붙이면 똑같아진다고. 지금 제가 쓴 것처럼요. 아까. 되니? 그게 이 문장이에요. 됐어? 그래서 여기 주어 나왔죠? didn't train 나왔죠? hard enough 물결이고요. so 주어 lost 보여요? 똑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살짝 응용한 거예요. 살짝. 알겠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도 as라는 표현 대신에 since로 제가 바꿔 썼을 뿐이에요. 자, 어쨌든 뭐냐면 직설법입니다. 그러면 가정법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직설법에서 직설법이란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즉 팩트 말하는 거야. 팩트를 말하는 거니까 가정을 할 때는 달라지겠죠. 시제가. 자, 실제예요. 실제로 과거예요. 얘가 실제로 과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정법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가정법에서는 과거 완료로 쓰는 거예요. 되니? 이걸 생각하라고요.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실제로 과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정법 과거 완료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됐지? 자, 여기 부정문이니까 긍정문, 부정문이니까 긍정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되니?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가정법 과거 완료로 써야 되니까 had pp를 써야 돼. 근데 동사가 have니까 had가 된 거예요. 됐어? 이 had는 과거 완료를 만들어주는 had고 뒤에 있는 had는 have의 pp형이죠. 말 그대로.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couldn't visit으로 나왔으니까 어떻게? 긍정문으로 써야 되겠죠.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could have visited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이 4번 딱 봤을 때 이 as로 이렇게 쓰신 분들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왜냐면 if it were not for 여기까지 이게 한 단어로 보였어요. 한 단어로 보였죠? if it were not for 한 단어. 맞아요. without. 우리 배웠잖아. 뭐뭐가 없다는. 됐어?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without도 있고 뭐 but for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니까 if it were not for 이것도 있었죠. 그리고 if 날리고 둘이 자리 바꾸는 were it not for도 있었고요. 여기서 칸수가 4개니까 were it not for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되니? 자, 그 다음에 5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5번도 보시면 had passed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보니까 여기 되게 재밌게 쓰신 분들 많더라고요. if he라고 쓰는 사람도 있었고요. if pass라고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얘 둘 다 아니죠. 아니 이것들아 if가 나오면 일단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칸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주어 하나 쓰고 동사 하나 쓰고 이게 뭐야?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 had 주어 passed exam 이렇게 나왔잖아. 자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뭐뭐가 잠깐만. 죄송해요. 이거 문제가 잘못됐나? 문제가 잘못됐대요. 이거 아닌데? 이건 내 실수. 인정. 문제가 잘못됐어요. for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문제 오류. 이거 for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가 뭐뭐가 없다면이 돼야 되는데 뭐뭐가 없다면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건 시험을 통과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이게 맞죠. If we had passed 이렇게 돼야 되는데 칸수가 안 맞네. 죄송해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거 좀 고쳐주세요. 쏘리, 이건 내 실수예요. 그가 만약에 그 시험에 통과한다면 그가 행복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건 제 실수.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마지막.
자, without police officers. 자, without이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without만 보고는 우리가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뒤를 봐야 되는데 뒤를 봤더니 조동사의 과거 동사원형 나왔으니까 아, 가정법 과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without, for, 그 다음에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네 개 중에 하나 쓰면 됩니다. 한수가 5개니까 if it were not for 쓴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거 뭡니까? 암기 문제. 암기 문제. 됐죠? 벌써 졸고있냐 자스가 이 맨날 이렇게 공부하는 거 자스가 응? 오메 아이고 됐죠? 자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 여기까지 하고 아 그리고 우리 수업하기 전에 내가 아까 시상한다 했죠? 자 여러분 페널티 줄 알았어. 아니야 페널티 줄 시상을 할 건데 제가 호명하시는 분은요 여기 앞으로 나오실 거고요 나머지 분은요 여기 A 잡실에 다 들 정도로 겁나 크게 박수 쳐야 됩니다. 뭐라고요? 민망할 정도로요. 그 사람이요. 겁나 민망할 정도로. 준비됐죠? 준비됐죠? 자, 이번 어휘 컨테스트 1등은요. 여기서 막 60초에 공개하면 되면 안 되겠죠? 누구냐? 채련입니다. 채련. 박수! 이 정도로 안 민망해 하잖아. 더 민망해. 자, 아유 고생하셨고요. 잘했다. 끝. 세련아, 이따 연락할 테니까 저기 반띠. 뭘 내가? 아, 농담을 못 하겠네 진짜. 자, 보겠습니다. 오늘의 진도. 오늘 할 부분이 챕터 8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페이지는 82쪽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PPT가 있을 텐데. PPT 너무 작게 나왔었던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그냥 해야겠다. 자, 보겠습니다. 챕터 8에 이제 그 좀 큰 제목을 한번 볼게요. 먼저 보기 전에 앞서서 큰 제목이 뭐냐면요. 글씨가 잘 안 보이네. 큰 제목이 뭐냐면 써있다시피 스위치 파트거든요. 스위치.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대부분 스위치에 관련된 이제 그 것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이 스위치가요. 어법에서 그러니까 영장에서 막 이렇게 주되게 나오는 녀석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오히려 어법 문제에서 많이 나오거든 스위치는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서술형을 이렇게 딱 해오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면은 죄다 틀리는 게 스위치 아니면 시제예요. 여러분도 똑같잖아. 맨날 뭐 저기 데일리 테스트 보면은 스위치 제대로 못해서 틀리고 저기 뭐야 시제 막 무조건 현재 시제 써서 틀리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작에서 스위치라는 파트는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은 수학에서 계산 실수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스위치를 틀린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동사를 쓸 때 이거를 좀 써주세요. 동사를 쓸 때는요 반드시 세 가지를 신경 써야 돼요. 세 가지. 수, 시제, 태 이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가 어법 문제 풀 때도 똑같거든요. 특히 고등부 때. 고등부 때 어법 문제 풀 때도 똑같은데요. 제가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 고1, 2, 3 어떤 학년도 빼지 않고요. 항상 어법 문제 풀 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너네 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무조건 이거 확인해야 된다. 이거 확인 안 하고 틀리면 뒤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등부에서 참고로 이 동사에 관련된 문제가요. 출제율이 50%가 넘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50%. 밑줄이 5개 쳐져 있잖아. 그렇지? 보통 법상 어색한 거 몰라라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여기에서 보통은 2개 내지 3개가 동사 관련된 문제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문제에서 출제되는 게 뭐냐면 결국 얘네로 되는 거예요. 결국 얘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작을 할 때도 여러분 눈여겨봐야 되는 게 우리가 스위치 단수형을 써야 되나 복수형을 써야 되나 이거겠죠. 스위치라는 거. 단수를 써야 돼, 복수를 써야 돼 이런 거.
그 다음에 시제 같은 경우는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과거 써야 돼, 현재 써야 돼, 미래 써야 돼 이거겠죠. 해를 쓴다면 당연히 우리가 능동형으로 써야 돼, 수동형으로 써야 돼 이거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체크돼야 돼요. 반드시.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학에서도요 더하기를 할지 빼기를 할지 곱하기 할지 나누기 할지를 잘 해야 되잖아. 이거에 따라 답이 아예 달라지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영어에서는 이 4층 연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요 놈들이에요. 요 놈들. 아시겠죠?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특히나 이번 파트에서는 수일치에 집중해서 나올 거다.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일치를 좀 실수를 안 하는 방법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일치에서 조금 특이한 녀석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자, 봅시다 같이. 단수 주어에는 단수 동사를 쓴다. 복수 주어에는 복수 동사를 쓴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대부분의 경우 주어에 복수형 어미, 즉 s가 붙어 있으면은 복수 동사를 쓰고요. 없으면 단수 동사를 쓰면 되죠. 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아들내미도 알고. 자, 그래서 예시를 보자면 That tall building is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building 단수형이니까 is로 쓴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대시라는 놈도 단수에 맞췄었거든요. 아래 있는 걸 보면은 buildings 복수형이 됐는데 이 녀석을 수식해야 되니까 대시 아니라 도즈로 수식하고 있는 거. 이걸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형인 어를 쓴 거죠. 그렇죠? 뭐 설명이 필요한가요? 사실 그냥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나 모든 경우가 다 위와 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문법을 배울 때 뭔가가 예외가 있어. 맨날. 그렇죠? 그래서 아래와 같은 주어일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류를 한번 볼게요. 이게 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차라리 끌까요? 이렇게 할까요? 아, 네네네. 그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단수동사로 받는 경우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얘네들이 전부 다 단수 취급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걸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과 2번, 3번, 4번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오른쪽에 써 있는데 바로 구와 절의 형태일 때예요. 구와 절의 형태. 자, 다시 한번 좀 제가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즉 정리하자면 구 또는 절의 형태는 무조건 단수 취급이에요. 왜냐면 우리말로 해석할 때 주로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대부분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들이 아니잖아.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구나 절의 형태가 나오면 단수 취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구나 절이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면 구라는 녀석, 절이라는 녀석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구와 절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단어의 단위로서 어떤 단어가 두 개 이상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덩어리가 만들어지는데 이 덩어리를 우리가 구 또는 절이라 불러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 덩어리 안에 주어 동사가 없으면 우리가 구라고 부르고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아니 선생님 그러면 자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내가 I love you 이런 문장 썼어. 그럼 선생님 이렇게 묶으면 주어 동사 있으니까 절이고 이렇게 묶으면 주어 동사 없으니까 구인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구와 절이라는 거는 만들기 위한 재료가 있어요. 구를 만들기 위한 재료가 있고요. 절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 있어요. 그 재료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수일치잖아요. 수일치. 수일치를 우리 지금 배우고 있고요. 수일치라는 건 결국 뭡니까? 가장 기본은 뭐냐면 주어 동사 일치예요. 주어 동사 일치. 그래서 방금 위에 설명이 나온 것처럼 주어가 단수면은 단수에 맞게, 주어가 복수면은 복수에 맞게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러면 당연히 주어, 즉 명사의 수일치를 봐야겠죠. 명사의 수일치. 자, 그러면 명사구나 명사절의 역할을 하는 놈을 봐야겠죠. 명사구나 명사절. 그래서 즉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구와 절이라는 건 어떤 단어가 두 개 이상 결합되어 있는데 주어 동사가 없으면 구. 어떤 단어가 두 개 이상 결합되어 있는데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이라고 했어요. 근데 덩어리가 명사 역할이에요. 이 덩어리가 명사 역할하면 우리가 명사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덩어리가 명사의 역할하면은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스위치라는 파트를 배우고 있으니까 요 두 개만 볼 거라고. 요 두 개만. 명사구 명사절만 있는 게 아니라 형용사구 형용사절도 있고 부사구 부사절도 있어요. 근데 걔네 다 빼고
일단 스위치를 하니까 이 두 개만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명사구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책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와 동명사 있죠. 얘네가 바로 대표적인 명사구예요. 얘네 둘이 명사구. 해석은 둘 다 뭐뭐 하는 것이고요. 명사절 주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명사절 주어는 지금 종류가 안 나와 있잖아. 왜냐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종류가 많아서 그런데 제가 최대한 간추려서 가장 대표적인 거를 딱 세 종류만 쓸게요. 세 종류만 명사절 주어. 자, 명사절의 대표적인 종류 세 가지. 첫 번째는요, 대절이에요. 대절. 이렇게 대절.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왓절입니다. 관계대명사 왓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의문사의 주어 동사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세 개요 우리 다 배운 건가? 여러분 기억 안 나죠? 내가 이런 걸 배웠나? 배웠어요. 접속사 할 때 배웠고요. 관계대명사 할 때 배웠었던 내용입니다. 얘네가 전부 다 뭐라고요? 명사절이야. 명사절. 됐어? 근데 어쨌든간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that 어쩌고 what 어쩌고 의문사 어쩌고 나오면 뭐라고요? 전부 다 단수 취급. 단수 취급. 알겠죠? 자, 그러면은 방법을 알려줄게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쉬운 방법을 보여줄게. 1번 문제 같은 걸 봐봐. 보시면은 to learn a foreign language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is냐 are냐 여기가 동사 자리죠. 그렇죠? 그럼 동사 자리 동사를 먼저 찾으세요. 항상. 2번 보면은 keeping a diary is are 여기 동사 자리고요. 3번 봐봐. 3번 같은 경우는 how he did it이야. 여기 did라는 동사 나와 있고요. 뒤에도 was, were 동사 나와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뒤에 나와 있는 동사 앞에서 끊으면 돼요. 됐어? 뒤에 나와 있는 동사 앞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 when she can come. 여기 can come 동사 나와 있죠? 근데 여기도 is, are 하고 나와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뒤에 동사 앞에서 끊으면 돼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스위치 할 때.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봐. 1번, 투부정사는요, 그리고 동명사는요, 전부 다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단수 취급이 되겠죠. 그래서 둘 다 is. 됐어?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보면은요, 여기에서 지금 두 번째 동사 앞에서 제가 끊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두 번째 동사 앞에 있는 이 덩어리가 주어예요. 이 덩어리. 됐어? 그러면 의문사의 주어 동사라는 형태 보이세요? 의문사의 주어 동사. 여기다 써놨죠 제가? 의문사의 주어 동사. 자, 의문사의 주어 동사도 뭐라고요? 언제나 단수 취급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것을 해냈는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was가 답이고요. 4번 보시면은 역시나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전체 덩어리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언제 그녀가 여기에 올 수 있는가? 이게 주어예요. 됐어? 그래서 얘도 역시나 단수 취급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접근하면 됩니다. 투동사원형, ing형 또는 뭐 주어 동사, 뭐 주어 동사, 뭐 주어 동사 이게 주어 자리에 나오면 뭐다? 그냥 단수 취급이에요. 심플하죠? 간단하죠? 근데 은근 시험에 잘 나와. 은근 시험에 잘 나와.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 6, 7번은요. 그러니까 1, 2, 3, 4번의 공통점은요. 구나 절의 형태라고 했어요. 5, 6, 7번은요. 단순 암기에 가까워요. 얘네들은요. 단순 암기. 단순 암기다 보니까 사실 시험에서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고는 있어야겠죠?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좀 지울게. 자, 5번부터 보자. The news라고 나왔는데 지금 다 공통점을 보시면 여기 S 붙어 있는 것들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다 S 붙어 있죠?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S 붙어 있으니까 복수형으로 써야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라는 거는요, 뉴스라는 말 자체가 복수형이 아니라 뉴스라는 말 자체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뉴스잖아요. 소식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뉴스는 뭐다? 단수 취급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was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과목명들이 있어요. 과목명들 이런 것들, mathematics 수학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어. politics 정치학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economics 경제학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학문명은요 이렇게 S로 끝나는 게 보이시죠? 얘네들도 뭐냐? 전부 다 단수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is를 써요.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the United States하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국가명이거든요. United States는 이제 미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국가명들은요, 이렇게 필리핀즈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이렇게 S로 끝나죠. 얘네들도 보면. 근데 국가명의 경우는 어떻다? 역시나 단수 취급이 됩니다. 단수 취급이니까 동사 뒤에 S 붙여야겠죠? 그래서 consist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거는요 심플합니다. 첫 번째 명사구나 명사절 투부정사
동명사 앞에 뭐 주어 동사 있는 덩어리들 나오면 뭐다? 그냥 무조건 단수 취급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또는 어떤 학문명이나 소식이라는 표현이라든가 과목명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단수 취급한다.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책에 없는 설명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추가로 하나만 써줄게요. 어떤 거냐면 여기 아래 빈 공간이 있으니까 좀 여기다 쓸게요. 뭐냐면 셀 수 없는 명사 있죠. 셀 수 없는 명사.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명사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 추상명사라든가 고유명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물질명사라든가 뭐 이딴 애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몇 개를 써보자면 이런 애들이에요. money 같은 애들. 아니면 뭐 furniture 이런 애들 있죠. 그렇죠? 아니면은 뭐 행복, happiness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다 셀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셀 수 없는 명사는요. 얘네들도 전부 다 단수 취급합니다. 알겠죠? 셀 수 없는 명사도 단수 취급이에요. 근데 책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추가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아래 있는 복수 동사로 받는 경우 한번 볼게요. 지금 대표적으로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두 개가 꽤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요. 암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The young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요. the 플러스 형용사가 뭐만 사람들이에요. 여기 써 있는 거. 됐어? 그러니까 지금 영이라는 거는 원래 어린, 젊은 이런 뜻이잖아. 근데 앞에 더가 붙으면요. 젊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돼요. 젊은 사람들. 그럼 얘 해석 자체가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복수형으로 써야겠죠? 따라서 are가 되는 겁니다. 됐어?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우리 그 노숙자 있죠? 노숙자. 노숙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죠. 집이 없는 사람들. 그럼 집이 없는이 영어로 뭐냐면요. home이 집인데 없는 거니까 less가 붙어요. homeless. 이게 집이 없는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요 앞에다가 더를 붙이면 뭐가 되는 거야? 집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야? 노숙자라는 뜻이 되는 거야. 노숙자. 됐어요?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의외로 잘 모르고 있는 거. 여러분 리치 있죠? 리치. 내가 리치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요. 부자요. 이렇게 말하는데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리치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부자가 아니고요. 부유한이라는 뜻이에요. 부유한, 풍족한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진짜 부자라는 말을 쓰려면요. 앞에 더를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이 되는 거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부자들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더에다가 형용사 나오면 뭐라고요?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됩니다. 근데 이제 책이 없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예외 경우를 말해줄게요. 이 사실은 이거는 잘 몰라도 돼요.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가 뭐뭐한 사람들인데 근데 가끔 가다가 뭐뭐한 것으로 해석이 될 때도 있어요. 이게 간혹 가다가. 그럼 이때는 당연히 단수로 취급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잘 모르셔도 돼요. 이게 어떤 경우에 많이 나오냐면요. 그 저기에서 많이 나와요. 성경책에서 많이 나와. 성경책. 그 성경책 같은 거 보면은 우리 이제 그 니네가 성경책의 그 영문판을 봤을 리가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성경책 영문판을 보면은요, 거기에 그 성경책 초기에 그 뭐냐 뭐 창세기 맞나? 뭐 창세기 뭐 출애굽기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초반부에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한글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선악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선과 악. 그럼 이 선 있죠, 선. 이 착할 선자잖아. 그럼 이 선을 영어로 뭐라 하지 않아요? 선을 뭐라고 하냐? 뜻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뜻이 뭐냐? 우리가 아까 여기서 한 것처럼 좋은 사람들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좋은 것이야. 좋은 것. 좋은 게 뭔데요? 착하다는 거잖아. 됐어? 그래서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적인 거니까 넘어가셔도 돼요.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자, 여기 아래에 있는 2번. 아우. 중요합니다. 고등부에서도 나와요. 고등부에서도 나와. 자, 요거는 좀 필기를 할게요. 사실 책에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암기가 잘 안 돼요. 제가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잘 봐봐. 자, number of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number of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볼 거예요. 지금 둘의 차이점이 뭐냐? 어냐, 더냐밖에 없잖아. 그렇지? 근데 해석이 아예 다르거든. 심지어 수일치도 달라요. 심지어. 자, 일단 뒤에 둘 다 복수명사가 옵니다. 복수명사. 얘도 뒤에 복수명사가 와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얘네가 주어 자리에 왔다고 쳐보자. 주어 자리에.
이 덩어리들이 주어 자리에 왔다고 쳐볼게. 그럼 뒤에 뭐가 올 거야? 동사가 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때 동사에다가 수일치를 어떻게 하냐면 위에 거는 복수 취급을 하거든? 근데 아래 거는 단수 취급을 해요. 그럼 뭐야? 얘는 왜 복수고 얘는 단수야? 이 차이가 이거밖에 없는데. 헷갈릴 수 있겠죠? 일단 해석까지도 써볼게요.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위에 거는 많은 뭐뭐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많은 뭐뭐들 위에 거는. 근데 아래 거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뭐뭐의 수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외우기가 좀 헷갈리겠죠? 아니 얘는 왜 이렇게 되고 얘는 왜 이렇게 되고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 원리를 보여줄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최소연 눈 풀렸다. 화장만 하고 오면 뭐하냐 자식아. 눈 풀려갖고. 네, 저 방금 전 최소연 눈빛으로 내가 수업한다. 그 졸릴 때 그 눈빛 말이야. 저안 들었어요. 아니 졸진 않았어. 졸진 않았는데 얘들아 그 졸릴 때 그 특유의 눈빛들 있잖아. 일단 윤서형은 눈이 안 보여. 자 모자 쓰고. 다음부터 모자 금지해야겠어. 그 있잖아. 그 우리 졸릴 때 항상 그런 거 있지 않냐? 뭔가 눈이 감겨. 근데 내가 눈을 억지로 뜨고 싶어. 근데 이게 눈썹만 올라가는 거야. 이거. 눈은 감겨. 눈썹만 올라가. 이렇게. 그럼 이제 내가 그 졸린 상태에서 열심히 필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필기하잖아. 그러면 어까지 잘 썼거든. 근데 너무 뭐. 그럼 나중에 보면 이거 뭐지? 지렁이 길어서 보이고 이런 경우 한 번쯤 해봤죠. 필기 공사를 해봐야겠는데. 자 보자. 원리를 말해주자면 위에 거는 뭐냐면요. 제가 파란색으로 쓸게요. 위에 거는요. 넘버로브라는 이 덩어리지. 이 덩어리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복수명사가 주어예요. 복수명사가. 그러니까 뒤에 복수 취급이 되는 거야. 아래 거는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아래 거는 오브 복수명사 이거 있죠. 요 덩어리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더 넘버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는 더 넘버가 주어져요. 그럼 넘버에 s 안 붙어 있죠. 그러니까 단수 취급이 되는 거야. 일단 원리는 이래요.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해석이 어떻게 되냐? 이 덩어리가 많은이야 얘가. 많은 뭐뭐들. 아래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넘버는 그냥 숫자잖아 진짜. 그러니까 뭐뭐들의 숫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뭐들의 숫자. 됐어? 여기까지 됐죠? 원리는 아셨죠? 자 근데 원리는 알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니네가 외울 때 문제가 됩니다. 아씨 언어보르부가 많은이었나? 언어보르부가 많은이었나? 이게 헷갈려요. 이게 어랑 더밖에 차이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암기하는 법도 알려줄게요. 제가 외운 방법. 저도 이거 되게 헷갈렸었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혹시 이 표현 알고 있어요? 얼라도브? 이게 뭐예요? 많은이죠, 그렇죠? 여기에 어랑 오브가 붙었으니까 많은이에요. 여기도 어랑 오브 붙었잖아. 그러니까 얘도 많은. 됐어? 이렇게 외우면 돼. 쉽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석이 많은이란 뜻이니까 당연히 복수가 되겠죠. 많은 뭐뭐들이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복수 취급이고. 얘는 그러면 나머지 이가 되겠죠. 얘는 많은이 아니라 뭐뭐의 진짜 숫자란 뜻이구나. 그럼 숫자니까 단수 취급. 됐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거를 보자면요. 구문 분석을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넘버로 꾸며주고 peopl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럼 많은 수의 사람들이 were present. 여기서 present 무슨 뜻일까? 많은 수의 사람이 선물이다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present. 에이. 여러분. present가 동사 뜻도 있고 형용사 뜻도 있고 명사 뜻도 있거든요. 동사 뜻이 뭐냐면요. 제시하다는 뜻이야. 제시하다.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하잖아요. presentation 하잖아요. presentation 명사형이에요. present. 형용사로서는요. 참석한이라는 뜻이에요. 참석한. 그래서 참석한. 명사로서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죠. 선물. 이 참석한이라는 뜻도 있고 이게 현재의라는 뜻도 있어요. 현재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 선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프레젠트가. 자 어쨌든간 그래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다음에 아래 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덩어리가 더 넘버를 꾸며줍니다. 됐어요? 그래서 더 넘버가 주어니까 was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참석한 사람들이야. 이 프레젠트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참석한 사람들 중 사람들의 수가 그래서 뭐뭐의 수. 참석한 사람들의 수가 was greater than 20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20명보다 더 많았다. 20명보다 더 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사실 여기 첫 파트에서의 수일치는요 정말 별거 없어요. 그냥 단순함기들이 이제 훨씬 많이 나와 있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이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오히려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구와